북한이 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도발을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시험 발사했던 화성 15형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거죠. 자,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에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화성 15형은 미국 워싱턴 DC까지 날아가는 미사일이죠? 네, 사거리가 13,000km입니다. 미국 전역을 커버하고 있고요. 지난 2017년 11월 29일 날 이 발사가 이루어졌고요. 이 화성 15형 밀사 발사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핵무력이 완성됐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김여정 부부장이 오늘 담화를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남한 것들을 상대할 의향이 없다.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서울을 겨냥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는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네, 신통미 봉남 전략이라고 봅니다. 예. 일단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하노이, 싱가포르 회담을 지금 추억 속에 기억하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과의 도발 경쟁을 통해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 나가자는 것이 평양의 의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을 향한 단기적인 도발보다는 워싱턴을 향한 도발이 훨씬 더 미국과 협상 구도를 만드는 데 유리하다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오늘 김여정 부부장이 서울 것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또 바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지난해 11월도 윤 대통령에 대해서 천치 바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폄하하는 비속어를 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북한의 상대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점을 분명히 한 거로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 유엔 대북 제재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움직여야 되고 미국을 움직이면 서울을 자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기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미국과의 강대강 구도를 이어가겠다라는 의도로 보입니다. 예. 그 김여정 부부장의 지위가 좀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담화를 한 거 보니까 또 그런 건 아닌가 봐요. 네, 다시 또 살아났죠. 일단 건군절 열병식 행사에서는 구석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주의 띄우기로 일관함으로써 여동생이 결국은 딸한테 밀리지 않았느냐라는 관측이 나왔는데 아마 악역과 또 우리가 국합, 배드캅이라는 표현을 쓰죠. 좋은 역할은 김주혜가 하고 악역은 김여정이 하는 역할 분담 차원에서 오늘 악역을 맡아서 남한에 대해서 거친 담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예. 원장님께서 지금 방금 그러니까 김정은의 딸 김주혜를 언급을 해 주셨는데 요즘 사실 북한 관련해서 가장 관심이에요, 김주혜가. 근데 북한은 그러니까 왜 이렇게 김주혜 띄우기를 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4대 세습을 공고히 함으로써 핵과 미사일이 미래에도 존속한다라는 일종의 비핵화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극장 정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일종의 도발을 하지만 국제사회가 자신들을 계속 돌아봐 주기를 원하거든요. 일종의 심파 드라마를 쓰는 데 있어서 새로운 주인공이 필요한 것이죠. 11살짜리 어린아이를 등장시킴으로써 세인의 관심을 끼우고 이를 통해서 도발의 어떤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일종의 극장 정치, 신물망초 전략을 발휘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북한과의 이런 강대강 대치 상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한동안 계속 되는 거로 봐야 됩니까? 네, 일단 22일부터 워싱턴에서 한미 대응 일종의 훈련 기획 연습이 있고요. 3월에는 대규모 기동 연습이 있습니다. 병력을 실제로 동원해서 동해안 쪽에서 대규모 상륙 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오늘 ICBM 발사의 도발의 명분이 유엔 안보리 제재하고 한미 연합 훈련에 대응한다는 차원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사사건건 자기들이 체크해서 앞으로 남북 대결에 나오겠다. 그리고 한미 연합훈련에 대응하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 금년 봄 상당히 한반도가 뜨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남성욱 원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